H'X는 GX다 라고 서술하는 이 기억은 당연히 맞는 선지가 되겠지, 그지? 너네가 여기까지는 잘했을 거야. 여기도 못하면 내년에 수능 다 쳐봐야 되지. 일단 가장 큰 변화를 보였던 학생은 작년 모의고사 56점에서 올해 모의고사에서 1등급 받은 학생, 그리고 5등급에서 2등급으로 온 학생, 3등급에서 올해 모의고사에서 1% 안에 든 학생도 있었거든요. 그게 가장 이제 큰 상승 사례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지금은 이제 1.5등급 정도의 성적을 유지하고 있고, 6월 모의고사부터 보면 6월 모의고사, 7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 10월 모의고사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반평균 등급이나 백분율 자체도 계속해서 올라왔거든요. 이제 종합적으로 보면은 3등급의 성적을 가지고 온 학생들은 1등급 아니면 2등급의 성적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고, 4등급 이하의 성적으로 들어온 학생들은 2등급 정도의 성적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퍼스널 학원에서 수학 강의를 하고 있는 임건우라고 하고요. 주로 고3 학생들을 담당을 해서 수업을 하고 있고, 이제 개념 정리와 그다음에 EBS 교재, 그런 기출 문제를 통해서 1년 동안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학창 시절 때 내신 성적이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그 경험을 살려서 내신 기간에는 내신 공부에 맞는 이제 학습법을 알려주기도 하고요. 행신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고3 수업에 이제 경제수학이라는 과목이 있는데, 경제 전공을 했었다 보니까 경제 수학에 있어서도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신 기간에는 이제 학교별로 나눠서 경제 수학이 있는 학교는 경제 수학반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데고 그냥 그 학교의 범위에 맞게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신에서 다루는 범위랑 수능 범위가 차이가 좀 크기 때문에 예비고3 시기에 이제 내신 범위가 아닌 수능 범위에 대해서 숙지를 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고3에 딱 새학기가 시작이 되면 사실 전교 꼴등들도 공부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비고3 시기에 미리 수능에 대한 범위라든지 아니면 내용이라든지 문제 유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숙지를 해놓지 않으면 성적 상승의 여지가 없습니다. 애초에 지금 1, 2등급의 성적이 나오지 않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더 중요합니다. 이 시기가. 제가 외고 학생을 강의한 적이 있었는데, 그 학생이 학원에 등록을 하고 이제 제 강의를 들은 후로부터는 계속해서 이제 학원에서 강의를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했던 방법이 이제 1순환, 2순환, 3순환의 단계를 나눠서 강의를 하는 것이었어요. 1년 동안. 1순환에서는 이제 수능 범위에 해당하는 개념들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서, 보통 내신을 한다고 하면은 암기식의 풀이를 많이 하는데, 암기식의 풀이보다는 개념 위주의 풀이를 주로 하거든요. 그때 예로 드는 게 굉장히 쉬운 문제들로 예시를 드는데, 그 쉬운 문제들을 사전 문제 못지않게 어렵게 푸는 방법으로 가르쳐요. 일단은 그게 가장 원론적인 부분을 익히기에 가장 적합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2순환에서는 EBS 교재들을 활용을 해서 수업을 하는데, 수능 연계와 관련된 개념들이 많기 때문에 그 개념들을 일단 주로 먼저 가르치고요. 그 다음에는 1순환에서는 하지 않았던 어떤 문제를 딱 봤을 때 어떤 아이디어로 접근을 해야겠다, 혹은 어떤 발상으로 접근을 해야겠다. 왜냐면 이것들이 이제 수능 유형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어서 주로 그런 것들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수능 특강에 나와 있는 레벨 3 문제들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수능 완성 뒷부분에 있는 실전 모의고사도 그렇고, 그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2번이나 3번 정도를 풀면서 계속해서 풀이법에 접근할 수 있는 단계까지 이제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3순환에서는 이제 기출 문제를 풀이를 하는데, 이때 3순환에서 제가 요구하는 게 이제 문제당 2개의 풀이를 이제 시키거든요. 첫 번째 풀이는 문제를 딱 보자마자 풀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단순하게 수식을 전개한다든지 그냥 단순하게 그래프를 그린다든지 이런 방법들로 먼저 풀게 하고, 두 번째 풀이법에서는 조금 더 아이디어를 사용을 해서 좀 더 쉽게 접근하거나 아니면 좀 더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발상들이 약간 이제 4점에서도 어려운 문제들을 푸는데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수능까지 문제풀이를 진행합니다. 저는 이제 가장 먼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친근감이라고 얘기를 드리는데요. 항상 아이들하고 이제 친근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뭐 농담을 건네기도 하고, 아니면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나 힘든 부분이 있으면 얘기를 들어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또 마냥 그렇게 친근감 있게 대하는 건 아니고, 뭐 소위 뭐 특폭력이라고 하는 것을 좀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런 거에서 애들이 좀 재밌어도 하긴 하는데 그런 데서도 약간 좀 현실감을 느끼고 공부를 하게끔, 그러니까 의욕을 조금 북돋아줄 수 있는 도구를 조금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창 시절 때 저도 공부를 좀 많이 하는 편이었었기 때문에 단순히 뭐 개념 강의라든지 뭐 문제풀이 강의라든지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뭐 공부 노하우라든지 아니면 수험 생활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역시 뭐 조금 조언 같은 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압박감이나 스트레스를 조금 덜어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고 공부를 하다 보면은 성적에 계속 집착을 하게 되고 계속해서 성적이 오르지 않으면은 또 그거대로 계속해서 힘들어 하거든요. 많은 학생들을 보면서 느꼈던 점이기도 한데 조금 자신의 목표를 위해서 공부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해서 성적에 대한 스트레스를 조금 내려놨으면 좋겠는 그런 바람이 조금 있고요. 그다음에 공부 방법에 있어서는 마냥 오랜 시간 앉아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고3이라고 해서 나 이제 고3이니까 뭐 하루에 10시간씩 공부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거보다는 하루에 3-4시간만 공부하더라도 훨씬 더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익혀서 수능 공부에 맞는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어? F'-1도 0이면서 F-1도 0이란 말이야? 여기서 내가 뭘 떠올려야 돼? 내가 수능 특강 하면서 매번 강조했던 거 F' 알파 값이 0이고 F 알파 값도 0이면 이 fx 함수는 x는 알파에서 뭐다? 중근이다. 이건 엄청난 힌트를 주는 거야. 왜냐하면 fx라는 식이 x-알파의 완전 제곱, 그러니까 이 형태를 무조건 인수로 가지고 있다는 얘기니까. 이제 이 드는 모르겠지만. 그러면은 이 fx는 결국에는 x 플러스 1의 완전 제곱을 인수로 가지고 있다는 뜻이야. 근데 이 문제에서 뭘 줬어? fx의 함수식의 형태를 줬지, 그지? 3차 함수란 말이야. 최고창의 개수가 1인. 그럼 너네는 fx라는 식을 어떻게 잡을 수 있어? 이걸 종합해 봤을 때? 이렇게 잡을 수가 있겠지, 그지? 물론 이 k는 그냥 임의의 수야. 내가 놓은 거. 왜냐면 나머지 한근을 모르니까. 그러니까는 이 니은 선지에서 서술한 여기서부터 요거 이면이라고 할 때 요 전제가 뭐냐면 결국에는 fx가 요런 형태다를 의미해 주는 거야. 그러면 너네는 이 식을 딱 봤을 때 이 k라는 수를 잡아야만 뭐 얘를 풀던지, 왜냐면 얘는 정적분 값이니까, 그지? k 값을 알아야 되는데 k 값은 어디서 너네가 눈치챌 수 있어? 눈치가 좀 빠른 애들은